이게 뭔 일이여, 이 세상이 이게. 프리쇼 두 분 모시고 한 거는 처음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밑에 앞에서 자야 돼. 저기서 자야 돼. 직진했다. 좀만 가서 자야 돼. 까만 거 두 개. 그냥 미국에 그냥 온 것보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오는 게 참 완전 다르네요. 그냥 관광 오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게 둘이 정말 그런 의미로서는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기업인 건 확실합니다. 저기서 잠깐만 우측에 잠깐 세워보세요. 이게 또 안 나타나요 지금 경로가. 학교 운전. 아니. 조금씩 후진해야 돼. 이런 걸 찍어야 돼. 이런 거 찍고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해가지고 맞은 게 지금 하나. 이쪽으로 가면 되죠 이제. 맞잖아. 당연히. 박을 것 같아요. 아따, 웬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교수님, 외국에 나와서 운전하신 건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죠. 느낌 어떠세요, 지금? 운전하는 게 똑같지 않아요? 일단 사장님이 잔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운전하면서 누구한테 잔소리 들은 거는 운전 면허 시험장 맨 처음인데요. 자꾸 했잖아니까, 그래서. 근데 너무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와우, 나 뭐 외국에서 운전한다, 막 이런 느낌이 지금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집에 있는 카니발 운전하는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은 미국 어떤 나라예요, 교수님한테? 사실 제가 이제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거의 유학을 가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이태리나 독일로 가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그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유학을 갈 만큼 노래를 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았구나. 근데 왜 계속 있어요? 아니, 그 생각 많이 했죠. 저도 25세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고민했죠. 내가 진짜 평생 할 만한 일인가, 이게. 근데 그게 네. 노래를 못해서라기보다는 외국을 나가는 게 사실 두렵잖아요. 제주도에서 서울 올라와서 그 연기하고 서울에서 다시 미국을. 근데 이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려고 했던 게 지금 딱 그거 말씀하신 건데,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 저희가 지금 지구 반바퀴를 날아서 여기로 왔잖아요. 네. 지금 여기 구름 되게 좋다고요. 구름 한번 잡아줘보세요. 여기 하늘이 낮고 구름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한국에 순댓국집에 순대국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자기가 직접 글을 써놓은 거예요. 구름은 바람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나니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순대 먹다가 이 글을 봤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구름은 바람이 없이 움직일 수 없나니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미국에서 저희가 지구 반바퀴를 움직여서 이동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우리를 움직이게 한 그 바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는 그게 미국에 대한 사랑이고, 누구는 뭐 어떤 절실함이고, 누구는 무언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고, 누구는 나는 뭔가를 잘해보고 싶어. 아니면 한국에서 도망가고 싶어. 자기마다의 바람은 다 다양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때 사실 미국으로 오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이죠? 그럼 25이면 지금이. 아니, 그러니까 25살 때는 이제 대학을 들어간 거고, 내가 과연 성악을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도 계속 그 고민을 할 거라고요.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내가 이 전공을 계속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제 그 고민을 미친 듯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위하고 장에 빵꾸가 난 거죠. 그리고는 1년 휴학했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휴학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대학교를 휴학한 거예요? 대학을 휴학했지. 꾸른 게 아니고? 꿀어. 미국까지 와서 뭘 꿀었습니까? 딜레이. 미국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뭐 학점이 안 나와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응급실에 3번 실려간 거예요. 이제 위험하고 미궤양.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새벽에 이렇게 배를 이렇게 몸을 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여기가 엄청 쓰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위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원 3번 실려가니까 제가 지금 73kg인데 그때 63kg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악하는 사람들 연미복을 입으면 좀 있어 보여야 되는데 연미복을 입으면 이렇게 호텔에서 배달하는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얼굴도 홀쭉하고. 정말 성악가로 폼도 안 나고 몸이 힘드니까 노래는 더 안 되고 또 고민하고 내가 과연 이 노래를 계속 해야 되나. 근데 그 누구도 나한테 넌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안 해주는 거죠.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렇게 말을. 또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얼추는 알았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성악으로는 뭔가 승부가 나지가 않을 것 같다. 근데 승부가 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해도 자기의 강한 의지가 아니야, 난 그래도 성악으로 승부 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에 이제 제가 4학년 때 연기법 수업을 들었는데 어렸을 적부터 연기를 좀 했는데 제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연기법 수업을 들었고 제가 조별 발표도 했고 애들이 막 엄청 박수를 치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85점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정말 끼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애 같은 애들한테 89점을 주더라고요. 제가 선생님한테 학점으로 처음 따졌죠. 선생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쟤네들 아까 연기하는 거 보셨고 제가 연기하는 거 보셨고 애들이 박수 치는 것도 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가 85점이고 쟤네가 89점입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는 끼가 있는데 철학이 없어. 그래서 네 연기는 천박해. 쟤네들은 끼가 없거든? 그러니까 걔는 그냥 무난하게 하니까 그냥 뭐 훌륭하진 않는데 거북하지는 않아. 근데 너는 분명히 타고난 색깔이 있는데 넌 기술은 좀 있는데 네가 훈련도 못 받고
사고의 깊이가 없고 넌 자꾸 널 보여주려고 하고 그래서 네 연기는 엄청 천박하다고 저한테 정확하게 천박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학생한테 교수가 네. 교수님이라고 했냐 교수님.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엄청 큰 충격이었었어요. 그리고 저 말이 무슨 말일까? 끼가 있는데 철학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너는 끼가 없는 애들보다 훨씬 못하다. 역겨워서 봐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저를 조금 이제 좋아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뉴욕의 NYU라는 되게 공연예술에 진짜 좋은 사립대학이 있거든요. 그 대학을 나온 거예요. NYU가 뉴욕 유니버시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NYU라는 데를 나오셨는데 되게 뉴욕 번화가에 있어요, 대학이. 되게 명문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그걸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가 됐는데 이제 저한테 따로 내가 대학로에서 교육연극이라고 연극으로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는 게 있는데 너 한번 그 코스 받으러 와라. 그래서 제가 거기 갔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제가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연극으로 사람들을 교육하고 뭔가 메시지를 스스로가 느끼게 하는 일에 그러니까 그분이 교육하는 방식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그분 영향을 또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살아계시죠? 근데 저보다 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 멀쩡한 교수님을 그냥 훅 하고 보내버리시네요. 아니, 그래도 오래된 일이니까 15년 전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자기 지도 교수님이 지금 NYU의 학과장이신데 대학원은 무슨 추천서를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교수가 미국 대학은. 그래서 내가 너 추천해 줄 테니 유학을 가라.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대한 그 애정을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성격이 막 딱 그러시는 분이니까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였고, 뭐 그것도 저는 이제 나이가 좀 그때 있어서는지 좀 알아는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알아보고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뉴욕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뭐 이태리나 독일로 유학을 갈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 연극으로 이제 교육 연극으로 그 NYU라는 대학에 너무너무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이래저래. 근데 뉴욕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뉴욕 안에 살기는 거의 어렵고 뭐 뉴욕 근방에서 뭐 살아야 되고 뭐 그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 학교가 이제 등록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래저래 해보니까 1년에 한 1억이 나오더라고요. 12년 전. 학비가 엄청 비쌌어요, 학비.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갔죠.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는 뭐 전 미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내가 너무 가고 싶은 구체적인 뭔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돈이 없고 영어를 내가 못하니까 못 갔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 돈이 없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다, 뭐 영어를 잘 못한다, 그것을 이겨낼 만한 더 강렬한 그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못 왔던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겨낼 만한 더 강렬한 그 무엇. 그게 절실함이든
사랑이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미국이 두렵더라고요. 영어도 두렵고, 돈도 두렵고. 만약에 지금 하라고 하시겠어요? 어떤 거요? 지금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돌아가서 지금의 마음을 갖는다면 전 올 것 같아요. 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보고 싶은 세상의 끝으로 가보고 싶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올 그런 게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네. 애들이 몇 명 있잖아요. 네. 근데 부인이나 이런 애들을 놔두고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어디를 간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대로의 어떤 용기가 필요했지만 또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 또 다른 또 도전을 위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여건들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특별히 배우고 싶고 뭐하고 뭐 하고 싶다는 뭐 그런 건 있어요? 뭐 배우고 싶은 게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학교에 가서 배우는 그런 배움보다는 현장에서 배우는 배움을 각 사회 전문가에게 배우고 싶은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는 거지 어떤 한 학교나 어떤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배우는 거는 지금은 그러기는 좀 어려울 거는 같아요. 어떤 이제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거죠. 뭐 예를 들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뭐 사회 각 어떤 분야의 전문가에게 제가 좀 집중적인 어떤 인터뷰를 하고 그건 망했잖아요. 망한 게 아니고 한 번 해갖고 방향을 수정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뭐 그게 한 번 했다고 어떻게 망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아니, 안 한다고 했다면서요. 네, 아니 계속 할 거예요. 저는 멈추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저명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하는 조그마한 프로그램에 나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배우고 싶어요. 뭐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배우고 싶죠. 그게 뭐 세상의 지혜 같은 거겠죠. 세상의 지혜와 이치, 원리 그걸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그리고 그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하고 싶어요. 미국은 저한테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두려울 것도 없는데 영어 몰라도 와서 이렇게 차 운전하고 한식당에서 일이라도 하고 그래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청소업체에서 청소라도 하고 그랬으면 됐을 건데 그 정답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찌어찌해서 그래도 지금은 또 이제 위치가 좋으니까 그러면 미국 갔으면 내가 더 잘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세요? 근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뭐가 잘 됐고 내가 그때 미국에 왔으면 지금보다 더 잘 됐을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좀 삶을 보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잘 됐다는 게 무슨 뭐 경제적인 거냐 뭐 사회의 지위냐 그런 걸로는 조금 제 자신이든 뭐 어떤 상황이든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은 하죠. 그러니까 더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그때 어떤 두려워서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사랑이 없어서 이제 그냥 머물렀던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은 솔직히 있죠. 안타까움
난 지금 좋게 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순수함대로 아쉽다. 내 사랑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지역. 안녕하세요. 이쪽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프리쇼를 최초로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 뒤에 있는 곳은 백악관입니다. 이게 제가 어색해서 잘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워싱턴으로 온 게 아니라 뉴욕에서 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운전을 해가지고 워싱턴까지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마 서울에서 약간 부산 정도 거리?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로 올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왔냐면 포프리 사장님이 김 교수님이 뉴욕에서 그 차를 운전을 해보는 것이 엄청난 경험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국제 면허증을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발급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온 거죠. 그리고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국내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미리 계획해 주는구나. 참 사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감동적이더라고요.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을 미리 그렇게 계획해 준다는 게 참 흔치는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뉴욕에 내려서 렌트카를 운전을 제가 거의 한 3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거는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도무지 미국인지 중부 내륙 고속도로인지 경부 고속도로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고 그냥 그 고속도로를 쭉 제가 한 3시간 정도를 운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에 와서 운전을 하는 게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저한테는 좀 별거였거든요. 크지 않았지만 저한테는 약간 신세계적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장님하고 오지 않았다면 저는 운전을 안 했고 운전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차를 렌트하는 문제도 또 보험 가입하고 이런 것도 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않으니까 그거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내려서 택시 타고 가지 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혼자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있으니까 함께였기 때문에 별것 아니지만 별것인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친구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 혼자였으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일을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사실 대단한 것을 본 건 아니지만 몇 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기존에 제가 갖고 있었던 미국이나 유학이나 이민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이유모를 두려움? 그런 것이 조금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1시간, 2시간 뭐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무언가 모를 두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유학을 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오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제가 돈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영어를 못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안 왔거든요. 근데 두려워서 안 왔던 것 같아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근데 시간이 지나서 친구하고 함께 오면서 왔어도 됐을 텐데, 왔어도 힘들지만 어떻게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혼자면 못하는 일을 친구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으신지, 또 여러분은 새롭게 들어가고 싶은 신세계가 있으신지 백악관에 와서 궁금합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보면 지금 아무도 문자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남겼습니까? 어머나 세상에 남겼네요. 아우 세상에 이게 근데 왜 제 거에는 없나요? 어머나 이걸 눌러야지. 여기 있잖아요. 채팅 보기. 이걸 눌러. 봐보세요. 이게 제가 봤으면은 제가 봤으면은 이게 눈뜬 장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봤으면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와가지고 뭐 하나 지금 눌러주고 가셨잖아요. 지금 머리 큰 피터팬 모자 쓰신 분. 그분이거든요. 아유, 감사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우, 글을 엄청 많이 남기셨네. 어머, 라이브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네. 지연방님, 교수님 아이돌이신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사운드가 좀 약해요. 네. 이게 지금 잘 들리나 모르겠네요. 미리 예약하셔야 안에 들어가실 텐데, 그 예약을 아직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제키 김님, 옆에 흑인 아저씨 같은데 계속 방해하시네요. 맞습니다. 저 아저씨가 계속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를 말로 계속 자기도 방송을 하시고 싶어 하셔서. 네. 영어가 안 되더라도 바디랭귀지라도 소통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박보현님. 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라이브 하실 건가요?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사실 이게 지금 햇빛이 비치고 방송하기가 좋은 그거는 아닌데요. 꼭 라이브로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었고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이 또 포프리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다 찾아뵐 수는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라이브 진행하는 겁니다. 저도 사장님과 같은 친구를 곁에 두고 싶습니다. 박병철님. 네, 사장님 같은 친구가 있으면 진짜 혼자 할 수 없는 거를 사실은 할 수 있는데 혼자여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사장님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었던 게 많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좋은 건 있습니다. 네. 이영경님, 저는 60살 할머니인데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60이신데 이거 라이브로 들어오셨어요. 이것도 신세계라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삶에는 요소요소의 신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IS 조심하세요. 이종환님.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모자 으리으리합니다. 네, 사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제가 이 모자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멋지고 뭐 그래요. 사장님이 계속 멋지다고 하는데요. 네. 네, 사장님 이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두 분 닮으셨습니다. 형제 같아요. 이런 걸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분이 좀 안 좋네요. 미국까지 왔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오늘이 3일째인데, 정말 두 생각이 먼저 어제 들었어요. 혼자여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함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런데 이제 강연 주최 측에서 제 숙소를 따로 마련해 주시고, 이제 포프리 식구들과 저희 스태프들은 다른 숙소에서 잤는데요. 그래서 제가 택시로 한 30분 거리에 전 사실 혼자 잤어요. 이틀째 혼자 자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제가 소외됐거나 도태됐다고 생각하면 아주 불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른 또 사람들 만나야지, 얼른 친구들 만나야지, 이런 적이 제가 좀 오래 있었어요. 근데 어제는 이제 혼자 있는데, 미국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아침에 이제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 걸어가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있는데 외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함께 있어서 좋고 또 혼자 있어서 좋더라고요. 전에는 함께 있을 때 너무 좋았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모임에 어떤 친구들 그리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불안했던 때가 있는데, 혼자 있는데 되게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함께 있어서 내가 혼자 있으면 할 수 없었던 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혼자 있는데 되게 좋구나.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은. 혼자, 그리고 더불어.